상식과 공정 등 보수주의의 가치를 신념처럼 믿는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제 믿음과 상관없이 윤석열 가짜 보수 정권은 내로남불의 공정과 그들만의 상식을 보수인 것처럼 주장하며 지난 2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암울합니다. 저 또한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길 잃은 정치, 방향을 잃은 보수를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참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지역구 출마도 결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와 불이익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미래의 대통령을 만들 당대표, 수권정당의 틀을 완성할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개혁신당을 상징할 당대표는 당에 대한 헌신과 희생,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함과 용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경륜과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이 어렵고 힘들 때 헌신적으로 희생의 자세로서 검증된 인물이 현 시기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이 지속 가능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옆에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일정조차 예약하지 못해 형편이 옹색할 때 허은하 의원은 내가 바로 이준석 계열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에서 더구나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보수정당에 오래 몸담아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게다가 허은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와 신당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자신의 지분을 당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편한 길을 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끝이 빤히 보이는 고난의 길에 자청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보여준 허은하 후보야말로 현 시점 개혁신당의 차기 당대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동안 헌신했으니 보상해주자라는 뜻으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은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모든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개혁신당을 이끌 지도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차원에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은하 후보야말로 최적의 후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급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경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겨눌 수 있는 후보는 허은하 후보뿐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허은하 후보가 내건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는 신생정당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검증의 덕목이고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에는 우리 개혁신당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이 살고 정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허은하 후보야말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후보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내에 많은 분들이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흐름과 분위기는 이미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허은하 후보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당을 키워서 당을 일으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개혁신당의 제1차 전당대회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허은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 앞에 사무총장 한동건입니다. 오늘 4일 맡았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독립영웅 흉상 6산의 재배치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선생 기념사 앞에 이종구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청천 기념사 앞에 이준식 신흥보안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이준식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준식 선생님은 지청천 장군님의 외손이기도 하십니다. 다음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홍순계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국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신 소설가 방현석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시민모임 독립의 이만열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열 이사님은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 역사 왜곡 저지 투기 위원장 송옥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방위원이십니다. 다음은 홍기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 앞서 먼저 참석하신 주요 분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 역사 왜곡 저지 투기 위원장이신 송옥지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 역사 왜곡 저지 특별위원장 송옥지입니다. 얼마 전 육사 앞에서 저희가 백지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육사가 여전히 국민과 또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를 무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외부로 철거하는 부분들은 철회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에 재배치를 하면서 원래 자리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 또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또 국민의 심판, 총선에 대한 심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육사와 국방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을 다시 철거하든지 내부에 재배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육사 내에 존치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백지화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추진을 할 부분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육군사관 학교는 총선 전까지는 조형물 재배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육사 내에 있는 여러 기념물을 갖다 재배치한다는 명분으로 장군들의 흉상을 이전하는 걸 갖다가 이제 꼼수 부려왔습니다. 그 뒤에 총선이 지난 다음에도 변치 않고 이제는
이름도 바꿔서 공개하지 않고 예산도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흉상을 육사 내에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독립영웅 역사 왜곡 저지 특별위원회 고문 맡고 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맡고 있는 우원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가 완전 존치를 주장해왔고 육사 밖으로 홍범도 장군은 빼내고 또 나머지 분들은 박물관으로 옮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무관 앞에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빼낸다거나 아니면 박물관으로 옮긴다거나 이것은 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 거죠. 정말 이런 국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지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존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실제로는 이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라고 하는 정신은 훼손하고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단 1cm도 옮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군의 역사는 자랑스럽게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와 다 있고 그것은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독립 영웅들을 모욕하고 존경하기 싫으면 아예 철거하십시오. 재배치라는 꼼수 부리지 말고 아예 철거해서 우리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홍범도 장군 모셔올 때 우리 고려인들이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논란을 거치면서 다시 카자흐스탄을 갔더니 고려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김로만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만약에 1cm라도 옮기면 내가 모국으로부터 받은 훈장을 다 반납하겠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 50만 고려인들을 배척하고 또 그리고 우리 독립영웅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신원식 장관에게 한마디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모욕하고 육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가 정당하다고 그동안 이야기해왔어요. 이 얘기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육사 장병들의 정신 교육을 쓰는 교재에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 내 정신 전력인데 그걸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신원식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장관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저희는 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을 반대하면서 이것을 그동안 획책해온 신원식 장관의 사퇴를 함께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이 5분의 흉상 단 1cm도 옮기는 것을 저희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군의 본연의 의무고 헌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원식 장관은 찬란한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그의 희생을 앞장서서 했던 장군들을 갖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육군사관학교를 맨 처음에는 5분을 다 작년 8월 25일 날 독립기념관으로다가 수장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홍범도 장군만 이제 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홍범도 장군의 색깔 씌우기를 해서 홍범도 장군만 권리 옮기자고 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그 4개의 기념사업회에서는 단호하게 홍범도 장군만 옮길 수 없다. 옮기려면 같이 옮겨라라고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이회영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종걸입니다. 선을 넘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전쟁,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릇된 사고와 편향된 정세 판단으로 국정을 혼돈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불법의 역사 쿠데타로 대한민국 독립운동,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의 역사 쿠데타, 대한국민을 기미 3.1운동의 독립정신으로 이어받은 헌법 전문에 비춰보더라도 불법의 역사 쿠데타임이 분명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농단은 다름 아닌 육사 경내 추운간에 세워놨던 홍범도, 이혜영, 지청천, 김자진, 이범석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 쿠데타를 이렇게 포기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윤석열 정권의 뜻은 포기되지 않고 육사 내에 흉상물을 제용물을 재배치한다라고 하는 꼼수로 이를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실무를 맡고 보훈부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지난번 육사 앞에서 선언한 뜻을 확인하고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포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지청천 장군의 외손이면서 그 신흥문학회 기념사업회 공동 대표이고 전 독립기념관장이셨던 이준식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역사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까? 저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 자랑스럽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전쟁의 역사 자랑스럽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배우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이라도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의 잘못된 결정 바로 취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방위대학교가 아닙니다. 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까? 왜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5분의 형상 철거하는 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단 1cm도 옮기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그 말씀하실 분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실 분은
정영순 대한고려협 회장님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방현석 작가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만여 시민모임 독립이사장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엔 정성호 의원님 지금 가셨고, 홍기원 국회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정영순 대한고려협회 이사장님 말씀 있겠는데, 정영순 회장님은 저희 이제 그 동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하긴 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러시아에서 자라고 해서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분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2만 명 고려인 동포들을 대표하는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입니다. 말은 어색하지만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유해 봉환으로 우리 독립 영혼을 상징하는 헌범도 장군 다시 자기 조상 땅으로 돌아오는 게 대해서 엄청 자랑스럽고 자기의 이 회생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절거 및 이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분쟁이 나고 그러니까 엄청 부끄럽고 지금 그 우리가 돌아왔던 그 우리 조상의 땅 그 권력에 지금 분노이고 엄청 부끄럽습니다. 헌신은 무한했지만 바란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설 범도를 쓴 작가 방현석입니다. 저는 이번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는 야비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어떤 한심한 나라, 어떤 나쁜 정권도 자기 나라를 되찾는데 목숨을 바친 독립 영웅들을 이토록 모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겁합니다. 당당하게 폭파하거나 갈아서 없애지 못하고 유물도 아닌데 박물관으로 옮긴다. 관광 상품도 아닌데 공원으로 옮긴다. 이런 비겁한 짓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졸렬합니다. 권력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고 역사는 엄중합니다. 권력으로 흉상을 파서 옮길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이 되찾아서 그 자리에 돌려놓고야 말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졸렬한 짓을 해서 안 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격필살의 명사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발사한 야비한 침략자들과 비겁했던 권력과 졸렬했던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발사한 마지막 한 발의 탄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곧 당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파내는 것은 5분을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주와 연해주, 국내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독립영웅 모두를 파내는 일이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초과됐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셨고 현재 시민모임 독립 대표이신 우리나라 역사학계 원로이신 이만여 선생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열입니다. 저는 역사학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때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재임시 조선 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문을 온라인에 올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을 간행하여 대한민국의 뿌리를 정리하고 그 선상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기획 60권을 출판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22대 총선은 홍범도 총선이었습니다. 국민은 홍범도 흉상 철거를 단호히 거부했고 저승에 계신 홍범도 장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뒷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등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안의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입니다. 육사 종합교육관 충무관 앞에 이들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이 놓여진 것은 국군의 뿌리가 일개의 졸개들로 구성된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아니라 독립운동과 광복군임을 밝히려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들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잇겠다는 헌법 정신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만 고려인을 대표하는 대한고려인협회는 만약 홍범도 장군 흉상을 1cm라도 이동시키면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받은 일체의 훈장과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로 구성된 공법단체 광복회도 흉상이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여겨진다면 차라리 폭파시키라고 일갈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흉상들을 치우겠다는 것은 독립정신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헌법정신과 국가 보유의 호국정신을 망각해버린 사관학교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사관학교를 더 이상 필요로 해야 할까요?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이 일본 간도 대지진 때에 우리 동포 6,661명이 일본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 원혼들을 위무하고 명예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년에 간도 대학살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도한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실 자체를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친일적인 윤 정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조차 적당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그 법안을 통과시켜 관도 대학살의 진상규명과 원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별도의 기자회견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관계로 기자회견문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이 찍은 거 보내주세요. 네, 의원들이 찍은 거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오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경로당 주 5일 밥상에 관해서 최근 정부의 변화된 태도가 있어서 입장을 밝히러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당의 이혜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총선기획단을 꾸려서 이번 서울시 선거에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제1호 공약이 주 5일 경로당 주 5일 밥상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작년 12월 초부터 공약 발표와 중앙당과 소통 그리고 중앙당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었고 이와 함께 올해 2월에 국민의힘 쪽에서 총선 공약으로 주 7일 경로당 밥상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 7일 제안에 대해서 제일 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실질적인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라고 하는 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이 있는데 큰 내용들은 하나는 경로당이 전국적으로 6만 9천 개 정도 있는데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을 구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을 좀 더 많이 제공한다. 그리고 부식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늘리겠다. 또 실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인력 지원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내용이고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 개정도 필요할 텐데 그 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 이 시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데 실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도 함께 관심 가질 걸 촉구했지만 서울시의회도 함께 관심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5개 그 자치구의 여러 곳에서 조례 개정, 자치구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각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제도 개선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아직 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 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이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7일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에 관한 시범 사업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보건복지부 제안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 5일 밥상이 맞냐, 주 7일 밥상이 맞냐 큰 논쟁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적응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테니까 지금은 주 5일 밥상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이혜식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발표를 환영합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제1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점심 식사의 경우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1호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경로당 급식 사정은 같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등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 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입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용호 시당위원장의 경로당 방문과 동시에 이 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공약 발표와 동시에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 9개 지역 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또한 올해 2월 민주당 서울시당은 자치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련 조례 개정과 입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제도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드디어 화답한 정부의 결단에 다시 한번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공약을 저희가 내세우고 이제 총선에 임했는데요. 총선을 치르다 보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우리의 공약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 7일 점심 제공,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입장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점심 제공을 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분들이 쉬지를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경로당 5일 급식을 추진하면서 가장 챙겼던 부분이 예산 문제였는데요. 양곡비, 부식비를 중점으로 예산을 챙기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은 중식 도우미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도우미의 자격 조건이 노령연금을 받는 자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중식 도우미 자격 조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요.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에도 없었던 최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하여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 정국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걷어찼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팀을 편성해서 정략적으로 정치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사시는 국민들의 민생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은 외면하고 민심을 거스른 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만으로 가득 찬 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오늘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 상임 대표이신 김근태 장군님과 회원 여러분들이 현 시국과 관련돼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규탄 성명문. 우리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최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최상병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병 사망 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로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고 우리 군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2024년 5월 3일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및 민간 안보단체 일동 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의 일동으로
이상과 같이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입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 규명을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는 행태입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최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언론 입틀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불러도 징계를 받는 세상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성기 위원장은 어제 MBC, YTN의 징계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의 결과를 전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방심의위가 대통령실 경호위원회라는 평가는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모욕을 느낀다니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심위의 언론 입틀막과 위원 입틀막을 위한 규칙 개정 예고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성기, 류일희 위원장 모두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87년 6월 항쟁을 겪은 지 30년도 훨씬 넘은 2024년입니다. 아직 과거처럼 윽박지르고 징계를 내려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우리 국민 또한 언론 통제를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서시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위원장 고민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EBS 유시춘 이사장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강유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 황정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유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종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검찰권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공정한 편파 수사, 또 정치 검찰의 이 편파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강남 한식당에서의 그 비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영화 관람비, 해운대 횟집 회식비, 이미 기사에서 숱하게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EBS 유시춘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근거를 대면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압수수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후에 또 질답을 통해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성명 먼저 읽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 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합니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 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박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 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경의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공영방송 EBS가 아니라 류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청부민원으로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일임 방심위원장을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조치했으나 양천경찰서로 이첩된 후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언론 장악 들러리를 설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무도하고 부당한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언론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론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 탄압 폭주를 막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및 당선자 35명 일동. 중간에 더 나와야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득달같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총선 민의에 대한 자성은 없고 낯뜨거운 뻔뻔함만 넘쳐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외압에 몸통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온몸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진상을 규명하자는 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나쁜 정치일 수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야말로 나쁜 정치의 표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정할 수 없는 총선 민의이며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이 특검을 추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특검법을 회피할 방법은 없음을 인정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더욱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라인 강탈 압박,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할 셈입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이젠 우리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네이버는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에나 할 행태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합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고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눈감아 준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줄 셈입니까? 대일 굴종 외교의 국익이 무너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의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호경입니다. 아빠 찬스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발탁 요건입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아빠 찬스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시세 14억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오동훈 후보 배우자의 땅을 딸이 돈을 증여받아 사들였습니다. 20살짜리 딸이 아버지가 증여해준 3억 5천만 원으로 엄마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모 찬스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학폭 은폐 정순신, 자녀 특혜 입학 의혹 정호영, 학폭 무마 김승희 등 윤석열 정부 인사에 아빠 찬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빠 찬스가 인사 발탁의 필수 요건입니까? 아빠 찬스로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식입니까? 오 후보자는 절세를 위해 부인과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급여를 나눠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빠 찬스 등 오동훈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않을 셈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야욕과 언론 말살 폭거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정치적 조사에 이어 방통위와 검찰을 칼잡이로 내세워 EBS를 덮쳤습니다. 특히 검찰은 EBS 창사 이래 초유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이사장 찍어내기 선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초과 식사 대접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이사장을 쫓아내겠다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는 왜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유례없는 압수수색에 맞서 공영방송 이사진이 공동 입장을 발표했겠습니까? 총선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검찰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진정으로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모른다고 우겼는데 EBS 압수수색 사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 말에 속으실 국민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을 반드시 재통과시킬 것입니다. 폭주 기관차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야욕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계속 이어져서. 네, 송구합니다. 네, 저희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원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검찰이 검찰권, 수사권을 남용해서 EBS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부당한가라는 말씀들을 2번이나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특별히 사건을 조작하는, 특히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진상을 좀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저희가 꾸렸습니다. 그게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인데, 오늘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검찰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여론 호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고요. 주철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선자분들이 함께 8분이 오셨습니다. 김기표 당선자님, 김문수 당선자님, 그리고 김현정 당선자님, 노정면 당선자님, 박균택 당선자님, 이건태 당선자님, 이성윤 당선자님, 한민수 당선자님. 예,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밖에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찰은 사건 조작 은폐 의혹 시도를 멈추고 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 전 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접견 등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이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루어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2일 대책단에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2차례나 더 이전 부지사와 만났습니다. 더욱이 접견 시점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됐습니다. 조모 변호사는 이전 부지사를 2023년 6월 19일 18분, 6월 29일에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접견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변호사로 선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조 변호사는 열흘 사이에 2번이나 스스로 이전 부지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쌍방울 김 회장의 법률 조력자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왜 조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2차례나 더 이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모 변호사에게 이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자행한 것입니다. 나아가 조모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박 검사는 형법 제15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모해 목적 증거 위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굳이 녹취도 되지 않는 변호인 접견이란 꼼수까지 썼다는 의혹 이외에도 검사실로 이 전 부지사를 몇 차례나 따로 불러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책단은 요구합니다. 검찰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이미 4월 27일에 요구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및 변호인 접견 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조사 횟수 등 13개의 1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인데 아직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생산할 필요 없는 검찰과 법무부 보유 자료입니다. 절대 제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책단의 활동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추정이나 주장이 아닌 오직 자료와 증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경고합니다.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책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기관 방문은 물론 상임위 현안 보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은 확실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감히 그 목소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운운 정권, 그 다음 심판을 재촉할 뿐입니다. 드디어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수사 외압의 윗선은 어디까지였는지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입법 폭주다, 엄중히 대응하겠다라며 벌써 거부권을 시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정무실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전우의 눈물을 외면한 채 끝내 진실 대신 방탄을 택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일그러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전히 거부권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시사를 논할 때마다 정권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다음 심판을 재촉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음 브리핑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차라리 투기꾼의 힘으로 당명 개정하십시오. 정부 여당이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선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바로 전례가 없는 지원 방식이라며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건설사 부도 위기에는 시장 안정자금으로 85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행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여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당시 약속했던 법 개정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려면 차라리 토건, 투기꾼의 힘으로 당명 개정을 하십시오. 정의당은 21대 국회 내로 선구제 후 구상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전국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 브리핑 이어서 하겠습니다. 타협 없는 의협에 연연하는 정부, 들어야 할 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의협을 향해 의료개혁 특유의 자리를 비워두었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1:1 논의도 형식의 구애 없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총선 직전까지는 표를 의식하며 의료개혁에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득의양양하던 정부의 태도는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의 결기는 정부 여당의 총선용 거칠의 일뿐이었습니까? 정부가 지금 대화해야 할 대상은 의협이 아니라 의협의 목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과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입니다.
정부는 의협의 연현 말고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여십시오. 타협 없는 의협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와 함께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공공의료 회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오늘의 원내 논평하겠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용서를 한 탓일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에 당초 의사 일정에도 없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기습 상정했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실종된 역대 최악의 불통 국회였습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입법 독재를 자행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주도권까지 거머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꽃다운 나이에 별이 된 고 최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특검법은 이러한 바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것도 모자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의 수사팀이 인지수사를 명목으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식 정치 수사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21대 국회에서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공수처와 수사 절차마저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평균 1억 4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처별 신년 업무 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관건 선거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평균 1억이 넘게 투입됐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혈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또한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라고 합니다. 총선 판세에 따라 행사를 급조하다 보니
행사일이나 행사일 직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혈세를 멋대로 쓰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호화 해외 순방을 다니더니 총선용 보여주기식 민생 토론회에까지 물쓰듯 예산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모두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로 보입니까? 국가 재정은 국민 혈세는 대통령을 위한 ATM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 왜 1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언론 자유지수 역대 최저치,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언론 탄압에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 지수에서 1년 만에 15계단이나 급락한 62위를 기록하며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자유 지수는 점수 체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0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 하락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해온 반민주적 언론 탄압이 부른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내세우며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권력이 국민과 언론을 제멋대로 탄압할 자유만 늘려왔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며 정권 홍보 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보도, 검열, 통제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총선으로 심판했음에도 조금도 바뀔 생각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식대 3만 원을 넘겨 밥을 샀다고 EBS를 압수수색하고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에 가정주부가 청탁받았다는 꼴이라며 최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입틀막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언론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을 재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언론 탄압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